했던 태평양 전쟁 말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엄청난 정부 부채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으며 연이은 재정 확대 속에서 거액의 채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답을 찾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한 매체는 전쟁 시기에 금융시장을 저술한 도쿄 해상 자산관리 히라야마 케니치의 분석을 토대로 2018년 일본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00%를 기록했다며 이것은 204%였던 1944년 태평양 전쟁 말기 수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채무 비율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산하느냐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이 매체가 제시한 200% 이상인 237.5%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같은 시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2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갚고자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소비세를 올리는 등 여러 노력을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세수 부족까지 더해져 현재 일본 경제는 더욱더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와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은 더욱더 소비를 위축시켰고 올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에서 불어닥친 일본 여행 보이콧 열풍으로 일본의 지역 경제마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이렇게 장기화될 것을 예상치 못했던 일본 정부는 현재 한일 국민 간의 교류는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당일 외국인 수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65.1% 감소한 20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방일 관광객 4천만 명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지금과 같은 한국 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가 지속된다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할 전망입니다. 자연히 나라빚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년 연속 100조엔이 넘는 세출 예산 편성을 추진한 가운데 일본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102조 6,580억 엔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2,009억 엔 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의 한 매체는 내년도 말에 중앙지방정부를 합한 장기 채무 잔액이 1,125조에 달해 국내 총생산의 약 2배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퍼주기로 규정하고서 아베 정권이 다음 선거를 의식할 시점이라고 정치적 배경을 풀이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 사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일본은 파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치 못한 발표로 한국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제재를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운용에 있어 거래의 실태를 반영한 단순한 신청 절차의 변경이고 완화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가 씨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또다시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고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은 충분히 현명한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뭘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상도 수출 규제에 대해 결코 완화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고 이어 아베 총리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일본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나기 전과 만날 때, 만날 후가 매번 달랐던 아베 총리가 한일 회담장에서 어떤 말들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현재 궁지에 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한국과의 갈등을 타개하는 것도 그렇고 아베 총리가 한중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일본 국빈 방문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23일 중국 방문의 초점은 한일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인가에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내년 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의 국빈으로 방문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론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다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아베 총리는 강연에서 중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말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일 성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중국 당국에 의한 일본인 구속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아베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민당 보수파 의원은 국빈 방일을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친중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시진핑 주석이 봄에 방문해줘야 여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데 아베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이를 싫어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열해 수증기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거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확정한다고 발표해버린 것인데요.
지난달 28일 한국은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할 때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주변국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간 오염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처리 방법이 정해진 게 없다며 답변을 피해갔었습니다. 결국 막무가내식으로 주변국이 피해를 보든 말든 공멸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한국의 생각을 일본에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우수한 농업 기술과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조상이다라고 밝혀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과학적 증거나 역사적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한국의 초기 철기 유물이 일본 선사시대 유물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제레드는 기원전 400년 전 일본의 농작물, 동물, 농업 기술은 모두 한국에서 온 것이라며 유전적으로 봐도 일본인은 한국인과 가장 가깝고 규슈의 일본인은 거의 한국인이며 이들이 많은 자손을 낳으며 북쪽으로 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레드가 설명한 것처럼 일본인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의 증거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발견되어 왔는데요. 2003년 일본 도토리 대학 다카오 교수팀이 야요이 시대 유적인 도토리현 아오야가미 절터에서 출토된 야요인 유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인기 배열을 분석한 결과 현대 한국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이 한반도 인해 후예임을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한 것인데요. 게다가 2001년 125대 일왕 아키히토는 나는 한국인의 후손이다 라고 발표해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만세 일계라고 주장하며 일왕을 신성시했던지라 그 충격은 엄청났을 텐데요. 만세 일계는 대륙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일본인들만의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인데 최초로 일왕 본인이 일본 왕가의 뿌리가 한국인과 관련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문자의 하나인 가타카나가 신라에서 전래됐다는 점을 입증할 실증 자료가 발견되어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교수와 한국연구진은 740년경 통일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경에서 가타카나의 기원으로 보이는 문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는 가타카나가 한자를 쉽게 읽기 위한 신라어로 경전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것이고 결국 현재 일본이 쓰고 있는 일본어는 신라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고 일본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에서 온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요.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인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견제하고 시샘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오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탓에 결국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오늘에 와서 한일 관계 악화라는 사태마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에센셜TV였습니다. 시청해주세요.